일단 질문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 이제 여기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세요? 감정평가사 시험? 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 처음? 그러면 올해 1차 보시고 그럼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평가사 공부 이제 준비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시험은 2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2차를 해야 평가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근데 2차 시험으로 따지면 그렇게 녹록한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회 때도 말했지만 어렵게 공부하면 정말 한도 끝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이 단순하게 2차 하면 뭐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시험 들어온 이유가 세 과목이라서 들어왔어요. 세 과목인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와서 봤더니 이론 봐야 될 책만 해도 5권, 뭐 6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와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 보면 법규도 뭐 행정법 책 봐야 된다지, 개별법 책 봐야 된다지. 그러니까 사실상 생화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공부 처음 여기 발 디딘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도 대충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1차만 하면서 만만하게 봤다가 저 주 3일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2년차 때. 공부 안 한 거죠, 거의.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 6년에. 그리고 6년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전 계속해서 과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시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상황이나 애들 성향이나 수준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합쳐서 뭐 과외 한 뭐 2년, 3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고시촌에만 거의 10년, 8년, 9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공부를 정말 쉽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단연차 기준으로 자기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연차. 그러면 단연차가 자기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 이론도 교수책 몇 권씩 보고 행정법도 뭐 정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전 좋은 단연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좋은 단연차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생도.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뭐 과외를 할 때 자기가 그 서브를 만들면 자 이거 나눠주고 그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보면 다 합격할 것 같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설명회 때 말했지만 그 서브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많은 지식을 쌓고 도움을 얻는 거지 절대 이 서브 자체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복사집 가면요. 수석 서브 주세요 이러면 옛날에는 그냥 다 줬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1차 처음 공부를 시작하지만 최종 목표는 감정평가사잖아요. 2차 시험까지 돼야 돼요. 1차는 그냥 솔직히 누구 강의 듣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책 보고 외우면 그냥 1차는 합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2차예요. 2차는 정말 강사 선택도 잘해야 되고 공부 방법론을 잘 정해야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또 원래 했던 게 제가 실무는 신경을 안 썼어요. 학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학원 강의 들으면서 잘 따라가면 웬만큼 다 따라가요. 실무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론 법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저도 그랬고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랬고 이런 교수책은 전 한 권도 없고요. 교수책을 애들한테 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법규도 행정법 책 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두꺼운 거 있죠. 강의 들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대신에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한 게 이제 2년차 때 합격한 애들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이론 법규 책을 정해줘요. 아예. 이론은 무슨 책 보고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라. 법규도 무슨 책 보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무조건 외우고 써라. 단순 반복 공부해라. 학문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제가 앞에 대놓고 막 욕을 하면서도 막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통상 한 10명 기준으로 잡으면요. 제가 말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2~3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학원 강의로 했었을 때 그냥 풀어놨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못하는데 얼마나 더 못할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다가 포기하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막 하면서도 회의를 느꼈죠. 사실 제가 그 뭐 멘토 형식의 과외 이런 거 한 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10월부터 다음 시험 이제 바뀌었지만 전에는 9월이었잖아요. 이때까지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답안 봐주고 계속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시험 보면 점수 나오게 이걸 만들려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도 합격수기 보고 다 보면 뭘 따라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래서 뭐 멘토 형식으로 옆에서 계속 붙어서 하는 걸 그래서 했었죠. 이게 뭐 어떤 뭐 남들 봤을 때는 뭐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돈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실제 뭐 2년차들 합격되고 하는 거 보고 근데 2년차 애들은 그러죠. 내가 장난으로 야 너 가서 뭐 과외나 하거나 학원 강의나 좀 해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이해도도 높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구술로 했을 때 말이에요. 답안으로 말을 할 때는 단연차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2차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년에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차는 글로 답안으로 말을 해야 되지 구술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답안으로 그 사람의 실력이랑 연차가 정해지는 거지 말로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해도가 얼마나 깊고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애들은 어떤 애는 제 별명을 지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그냥. 뭘 물어보면 몰라요. 설명해달라 그래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갖다 박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사실상. 저희가 학문하려고 이거 온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죠. 이게 뭐 전문 자격증을 뽑는데 이 지식이 기반이 돼서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 빼고.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 해도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찌됐건 가서 업계 개선은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그때부터는 머리가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영업 자기가 얼마나 친화력 있게 영업을 하냐가 그 다음부터의 평가사 레벨이 정해지는 거지. 요 뭐 수험가에서 얼마나 지식이 좋고 그러면 꼭 그래요. 단연차들 와 저런 애도 합격하는데 내가 합격 못했다. 자괴감에 빠지죠. 근데 자괴감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 부탁을 받고 단연차 법규를 봐준 적이 있어요. 제가 단연차 법규를 그때 4명을 봐줬어요. 해달라고 해서 4명을 봐줬는데 이 중에서 2명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1명은 제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못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저는 항상 전제를 깔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건 알죠. 단연차가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원래 저희도 생활 패턴대로 움직이다가 그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려면 엄청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그러다 운 좋으면 합격하시겠죠 라고 하고 그냥 그만뒀었어요. 이 2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이 두 명의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에서는 스터디 가면 항상 상위권이에요. 10등 안에 무조건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장만 가면 평균 점수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공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줬는데 법규 점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좀 저도 신기한데 그게 논술인 것 같아요. 2차는. 제가 1차 강사인데 2차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서 결론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1차 공부할 때 너무 1차 그러니까 특히 나이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뭐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혹시 계시나요? 없죠. 20대 초반들이 없어서 뭐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20대 초반들은 그냥 일단 학교 다니면서 1차 그냥 찌끔찌끔 하면 1차는 붙거든요. 그러다가 2차 들어와서 연차는 막 이제 4, 5년 되는 거예요. 막 쭉쭉 올라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이고 있고 어차피 평가사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1차 공부하실 때 좀 2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남들은 1차 할 때 1차만 막 생각을 해요. 보통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2차를 좀 생각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조건 평가사 하겠다고 하면. 공부를 무조건 시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솔직히 합격 수기 보고 뭐 카페 같은 데 보고 12월의 영광 보지 마세요. 사실상.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12월의 영광은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합격 수기 보고 그리고 혹시 2년차 합격생들 아시는 분 있으면 2년차 합격생들한테 공부 방법도 물어보고 다년차 합격생 있으면 다년차 합격생한테도 물어보세요. 근데 지식은 다년차가 확실히 많죠. 근데 2년차가 합격한 애들은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생활 패턴이.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난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머리도 아프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단 저랑 사상이 맞아야 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을 부탁하시면 저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너무 머리 아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니 저는 사실 학원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이제 제가 뭐 학원론 강의를 하는 게 2차 이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객관식인 것도 있지만 2차랑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원론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2차 공부에 대해서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무조건 계획을 세우실 때 1차 내가 합격을 언제 하고 2차 목표를 언제까지 잡겠다라는 플랜을 반드시 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되 기본적인 생활은 좀 포기하세요. 그것까지 다 누리면서 할 수 없어요. 저도 여자친구랑 놀면서 주 3일 공부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래도 굿인데 어느 정도의 절대 시간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희생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에 따른 보상은 제가 뭐 다른 사회생활 저도 안 해보고 감정평가사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직업적 만족도를 따졌을 때 이것도 무슨 개별 평가사마다 엄청 다를 거예요. 저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아마 법인만 잘 들어가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돈만 가지고 지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의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시간인데 저희는 개인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항상 전제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개인 시간 쓰는 데는 확실히 타 직업에 비해서